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내일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뭔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이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이런 추세가 깨지고 그 추세의 상단에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추세가 보이시죠? 이때는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명확하죠. 고점들이 올라가고 있고 저점들은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가 그 저점이 한번 깨지더니 이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요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시황 같은 것도 한 번씩 검색을 하다 보면 뭐 하락이 이제 시작인 느낌으로 많이들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음, 안 좋은 시황들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이 시장을 붕괴시킬 만한 시황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영상 어딘가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비트코인에서만 참고 정도 할 수 있을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 엘리어트 파동을 어느 정도의 원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 강하게 하락할 때는 이렇게 1, 2, 3, 4, 5파를 통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상승으로 말씀드렸죠. 상승은 1, 2, 3, 4, 5파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보통 3파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도 마찬가지로 이런 3파가 가장 강합니다. 3파가 가장 강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5일선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하락이 3파이거나 아니면 상승 중에 단순히 조정일 경우에는 이런 1, 2, 3, 4, 5파가 아니라 단순히 ABC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 C파가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좀 강한 추세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스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만약에 3파이든 그 하락의 3파이든 C파이든 상관이 없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만약에 하락의 C파일 경우에는요,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보이죠. 하나, 둘, 셋,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될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저점은 한 번 정도는 형성을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좀 큰 하락의 그 시작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런 구간 있죠. 이런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 5일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 다음에 2400이 만약에 깨져요. 그러면 아마 이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구간 2350에서 2400 사이. 하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추가적으로 이런 지지까지 깨버리면 이거는 하락이 좀 깊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여기에 더 높은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 시황 자체가 그 정도로 악화가 된 건가 싶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이런 라인에 한번 부딪히고 그 저점을 한번 그 반등이 나오기 전 저점을 한 번 더 깬다면 그때가 아마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BC가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C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까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5일선 타고 쭉 하락하던 추세가 한번 뚫렸습니다. 이 추세를 한번 깨고 나서 이 저점을 한번 더 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어디선가는 저는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번 300을 매수를 하시고 저점이 깨졌을 때 300 이렇게 1000 정도를 이렇게 채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최소 만약에 이게 막 7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한 100만 원 부분까지 이런 최근 고점 있죠. 이런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게 에코프로가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에코프로가 곧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제 예상대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이 만약에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좋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이런 추세가 명확하죠. 5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이 5일선을 한번 뚫어주고 나서 이런 하락 추세가 한번 뚫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한번 깬다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쌍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코스피가 만약에 제 생각처럼 반등이 나와준다면 일단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심상치 않은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갭상승을 한 번씩 만들어내더라고요. 오늘도 뜬금없이 6.5%라는 갭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그 코스피가 제가 말한 형태가 나오고 이런 하이닉스가 이런 윗구간에서 버텨준다면 이 하이닉스가 다시 반도체 쪽이죠.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어느 정도 또 이런 HBM이죠. HBM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을 반등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크게 봤을 때 이게 A, B, C, D, E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 저점들을 이렇게 깨면서 A, B, C 파로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하지만 이제 이게 조정의 시작인지 이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큰 하락의 하나의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반등이고 그 다음에 재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도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만한 종목인가? 저점을 깨고 다시 7만 원 밑으로 내려갈 종목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말하면서 어렵지만 듣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론이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쭉쭉 하락할 때 그냥 이제 뭐 저점을 함부로 예단하시기보다는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이틀간 나왔었을 때 제가 영상에서 이건 단기적인 반등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이 저는 깨지기를 좀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점이 깨져야 이 구간 어디선가 시장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하락이 좀 멈춰지지 않을까. 네, 에코프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지수의 저점을 에코프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오늘은 이제 로봇주도 좀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근데 일단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추세도 좀 돌려줬고요. 이런 반도체주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막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크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만 봐도 이 추세 자체가 막 깨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돌리려면 또 금방 돌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힘든 장 고생 많으신데 일단 거래대금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6조 대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무리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지키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제가 큰 손실을 한번 입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